네, 이번엔 선물옵션 특급 전략입니다. 12월 13일,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 올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선물옵션 만기일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는데요. 그 앞서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지 미리 좀 엿보는 시간입니다. IBK투자증권 김현준 애널리스트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어제는 외국인이 장중에 대량 선물 매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. 수급별 동향, 최근에 이채로운 동향이 좀 있습니까? 네, 최근에 외국인의 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차익 거래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선물 누적 순매도 규모가 한 6천 계약 정도 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정도 수준은 일단 중립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QE3 이후에 대규모 선물 매수를 늘렸다가 그것을 포지션 청산 물량이 많았다고, 그러니까 한 2달 동안이죠. 청산 물량이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베이시스가 그러면서 좀 많이 나빠졌는데요. 향후 이제 베이시스 흐름에 따른 프로그램 수급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하신 것처럼 이제 동시만기 때도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많이 좌우를 할 것 같은데요. 일단 단기적으로는 만기주 이전까지는 국가기관의 프로그램 수급이 일단 당분간 국내 증시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국가기관의 지금 매수 차익 거래 여력을 보시면요. 매수 차익 거력이 한 5천억 정도로 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그리고 베이시스 개선이 된다면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좀 프로그램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12월 만기가 다가오면서 외국인들의 차익 매수가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12월과 3월에 또 스프레드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? 네. 롤오버를 시키려면 이 스프레드 가격은 어느 정도 형제 이론되고 있고 이론 스프레드하고는 어느 정도 또 차이가 있습니까? 네, 이제 스프레드가 이번 만기주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. 일단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매수 차익 잔고가 지금 4조 원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프레드 수준이 낮다면 대규모 매도 차익 거래가 만기일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반면에 스프레드 수준이 양호하다면 일단 배당을 노린 기관 수급도 양호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국가기관의 매수 차익 거래 여력도 있기 때문에 이번 만기는 스프레드 수준에 따라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 또는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적절한 스프레드, 현재까지 스프레드 수준은 좀 중립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배당 수익률 1.1% 기준으로 그리고 시리금리 3% 정도를 적용을 했을 때 이론 스프레드가 지금 마이너스 0.9포인트 정도 됩니다. 근데 어제 평균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1.1포인트적이기 때문에 이론 스프레드를 소폭 하회하는 정도의 좀 중립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.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외국인 매수 차익 잔고 청산이 이번 만기 때 환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청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일부 있는데요. 이론적으로는 지금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0.3포인트 이하가 가게 된다면 일단 시장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아직까지 한 마이너스 0.6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섣불리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만기 때까지 12월 13일 이전까지 스프레드 수준을 계속해서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제가 들은 바는 연말 외국인들 보는 그 환율 전망, 마오 환율이라고 그러는데 1,050원에 1,070원.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단 말이죠. 그 환차익을 조금 더 노린다면 스프레드에 따라서 롤오버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.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,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변수들 몇 가지가 있을 것 같고, 변수 체크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전략 그에 따라서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? 네, 국내 증시가 최근에 좀 변동성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지수랑 변동성은 일반적으로 역상관 관계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는데, 최근에는 지수가 하락해도 변동성이 같이 하락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일단 수급상으로, 상반기 ELS 해지 물량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모멘텀상으로도 좀 매크로와 정책 대응 불확실성 때문에 좀 관망세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수급상 말씀드리면 ELS 수요가 당분간 국내 증시 변동성 축소를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상반기에 26조가 발행이 되는데 하반기에는 ELS 발행 규모가 줄었긴 줄었지만 일단 그 미상한 잔고가 아직까지 40조 원대까지 좀 증가한 상태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계속해서 해지,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고 지수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는 해지를 일반적으로 그 해지를 하게 되는데요. 이러한 수급상 ELS의 부담이
전략이 변동성을 좀 축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런 변동성이 뭐 지금 V코스피 기준으로 15%대까지 내려가는데요. 이런 변동성 축소 구간에서는 가장 적절한 대응 전략이 일단 쇼 스트랭글 같은 외가격 옵션 매도와 같이 조금 변동성 매도일 때, 시장에 가만히 있을 때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죠. 그런 전략을 하거나, 아니면은 옵션을 할 수가 없다면 분할 매수, 분할 매도와 같은 좀 박스권 트레이딩을 보고 매매하시는 것이 일단 전략적으로는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자, 이 선물 옵션 투자 전략이지만 사실 현물에도 적용이 될 수 있죠. 뭐 이 변동성이 줄어든다. 어떻게 보면은 김현진 연구원이 얘기했던 가만히 있는 전략. 막 시장이 움직인다고 따라다녀 봐야 실익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. 이런 것도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하나의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이 되겠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선물 옵션 특급 전략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좀 일찍 끝냈습니다. IBK 투자증권의 김현준 파생상품 애널리스트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